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의예과하고 관련한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전국에 의예과가 있는 대학, 그러니까 의예과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총 이제 의예과, 치의, 한의학 뭐 이것까지 다 있는 대학을 합치면 총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의예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총 37개입니다. 의예과 대학에 보면 올해는 2,988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전 연도보다 한 80명 정도가 증원을 한 건데요. 증원을 한 거에 보면 전북대가 32명, 경상대가 24명, 원광대가 17명, 연세대 원주가 7명, 조선대가 2명, 을지대, 대전에 있죠?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와 단국대, 천안, 중앙대가 각각 1명씩 감원을 했습니다. 전체 모집 정원이 2,988명인데 그 중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은 63.2%인 1,889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36.8% 정도 1,099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 좀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세대에서 학종 면접 비중이 커지고 수능 최저가 사라졌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당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또 그거하고 관계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 이상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연세대는 수능 체제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유형으로 먼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당락에 이제 필수적으로 좌우되는 게 당연히 수능 최저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총 23개 대학, 그러니까 고려대, 뭐 충남대, 부산대 이렇게 해서 23개 대학에서 734명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이렇게 해서 29개 대학에서 952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11개 대학에서 193명을 선발하고, 실기 전형 고려대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은 아까 의예과 전체 대학에서 다 모집을 하는데, 이 의예과에서는 수능 최저를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기보다는 세죠. 예를 들어 뭐 4개의 뭐 1등급 미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2등급이면 그거 안 넣어도 되고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서울대 직윤이야 뭐 각각 2등급 이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 방법을 변경한 대학을 좀 보면 면접 비중이 이제 커진 곳이 연세대. 그래서 이제 학종 2단계 평가에서 면접 비중을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 30%였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40%를 반영해서 10%를 늘렸죠. 그 다음에 고려대는 이제 교과 비중이 커졌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원 전형을 이제 고려대에서는 이제 교과형인데요. 그게 이제 면접을 2단계 면접 100% 선발하던 것을 1단계 교과 성적을 50%로 이제 변경한 거죠. 그 2단계에서 교과 비중 50% 플러스 면접 비중 50%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논술에서 인문 논술 문항이 추가로 출제가 되고, 중앙대는 다빈치하고 탐구형 인재전형 모두에서 면접을 없애고 서류 100%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100%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인성 이런 파트를 좀 더 많이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면접을 없애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썩 과연 학생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까 라는 거에는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발해왔던 경험치가 이제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가 있다. 이런 걸로도 사실은 읽히기도 합니다. 경북대는 교과전형인 지역인재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뭐 글이 현란하게 이쁜 아이는 사실은 학생부하고 평가하고 이제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가장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학생이 그만큼 자기소개서 쓸 때 한 번만 쓰면 안 되고요. 사실 10번 이상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의 그 밑바닥 정서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썼다는 것만 가지고 잘 쓴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슴에 와닿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의 정도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이 아이의 깊이 정도를 더 많이 측정할 수 있어서 저는 자기소개서도 물론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까지 또 쓰냐라고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아이의 가장 고민의 출발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쓰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고민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때는 논술 전형에서 의학 논술 문항을 빼고 수리 논술 문제만 넣겠다. 그 다음에 인제대는 의예 전형에서 1단계 선발을 5배수에서 3배수로 줄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5배수는 예전에는 이제 5배수를 뽑았다는 것은 뽑아놓고도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인제대에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5배수에서 3배수를 줄인 거죠. 대학의 전형들을 보면 3배수를 뽑았다가 3.5배수, 4배수 또는 5배수, 어떤 경우는 6배수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워넣어야 될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는 늘상 3배수죠. 그걸로도 충분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밑에 대학이 내려갈수록 인원수가 많습니다. 꼭 의예과뿐만이 아니라 의예과는 상대적으로 덜 빠져나가겠지. 그래도 다 빠져나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인제대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빠져나가는 인원수들이 좀 줄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변경한 대학도 있는데 서울대 일반, 다빈치, 경희대 중앙대 다빈치, 탐구형 이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높은 수능 체제를 적용해왔다. 이 가운데 동국대, 건양대, 제주대, 한림대 등이 수능 체제를 강화했다. 반면 연세대는 올해부터 수능 체제를 없앴고 이화여대는 과탐2 과목 평균을 반영하던 것을 어느 것이든 한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서울대 일반이야 각 2개니까 2등급식이니까 중앙대 다빈치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을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중앙대는 논술에서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이면서 한국사 4등급 이내 요거인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를 보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체전은 없지만 논술 우수자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면서 한국사 5등급 이내. 그러니까 중앙대보다는 조금 낮은 거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거죠. 정부에서는 뭐 충남대에 의대 인원, 모집 인원이 있고, 전북대에 모집 인원이 있고, 예를 들면 어떻게, 뭐 부산대 선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다가 결국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경기도에 살던 애가 부산에 있는 부산대를 가서 공부하고 또는 뭐 경북대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 고향인 뭐 경기도로 온다 이러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경북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있고 그리고 병원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 또 하나는 그 지역 내에 그 학생부 교과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좀 선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래서 이 지역인재 전형이 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예과를 가는 학생들은 뭐 자기가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여서 실력이 아니면 어쨌든 능력이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만약에 나는 꼭 가야만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능 체제도 조금 약하고 또 지역 내에서의 경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특정 고등학교에 뭐 이전 연도에 몇 명 가 있으면 그 다음에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좀 많죠.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뭐 우리가 말은 쉽게 뭐 3개 합이 그러니까 4개 중에 뭐 5등급 이내거나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만 수능을 공부하는 실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어찌됐건 의예과에 지원하려는 학생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의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역시 이제 그 지역인재 전형을 꼭 제대로 살펴보고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시에 이렇게 의예과를 가는데 도대체 몇 등급이면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연도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평균을 이렇게 내보니까 아이들이 대략 1.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더라. 물론 플러스 이제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계 고교라면 1.7등급 이내.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한다면 2.7등급 이내는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은 이제 3.5등급 이내까지 좀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럴 경우에 논술에 그만한 힘을 좀 발휘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일반계 고의는 불가능한 거고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의 전형들이 3개 영역 이상 1등급을 수능 최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에 이 학생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준비를 하니까 선생님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 수능 최저를 뭐 그 학생만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능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수시가 많아졌다고 또는 왜 자꾸 그 정식 공부를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시키냐 뭐 이런 게 기준점이 하나죠. 왜냐하면 저 위급 아이들을 놓고 밑에 애들을 가르치는 거 보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비를, 그러니까 이 중간, 그러니까 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역량을 키워야 될 게 이렇게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수능을 확대하는 걸 그렇게 꼭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국수 탐구를 보면 영어야 뭐 그죠? 절대평가니까 국수탐 100분이 평균 97.5 정도 이상은 돼야 한다. 정시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예과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한마디 이제 이거 말고도 그 뭐죠? 치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2시간 내내 얘기하는데 모질랍니다. 이 의학과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침반 36.5도 556 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 가서는 다른 조금 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나침반 36.5도나 에듀지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또 방송을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대표님 왜 이런 거 얘기 안 하냐고 책도 쓰고 우리가 백전불태 이 입시 서적을 이렇게 쓰면서도 왜 이런 얘기 안 하냐고 해서 아니 너무 뻔하디 뻔하잖아 뭐 그런 걸 또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원들한테 많이 혼나서 오늘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렇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얘기들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